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상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답변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도 좀 있고요. 예전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드려 볼게요. 가슴 수술 리뷰 5편에 절벽 가슴은 가슴 수술이 힘들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크리스티나 설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새 가슴이고 절벽 가슴이라 가슴 윤곽이 거의 없어요. 몸에 튼살이 정말 많고 또 엄청 잘생기는 피부입니다. 그리고 가슴 살성은 정말 약하고 타이트합니다. 저는 풀 B컵은 되고 싶은데 혹시 살성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에 튼살이 생길까요? 혹시 살성을 보시고 튼살이 생길지 예측할 수 있나요? 일단은 가능합니다.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이런 안 좋은 조건을 가진 환자분들이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수술을 받으신다면 분명히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 예쁜 가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겠지만 수술 이후에 본인이 가슴에 튼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요. 가슴 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이후에 바디로션과 바디오일을 꾸준히 잘 발라주시고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튼살은 안 생기거나 최소화가 될 거고요. 조금의 튼살이 생긴다 하더라도 가슴이 생겨서 더 큰 만족을 얻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부작용 6편에서 가슴 비대칭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전자레인지 오바 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수술 3주차 지나가는데요. 왼쪽은 피통을 찾고 오른쪽은 피통을 안 찾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오른쪽은 흉도 붓기도 없지만 왼쪽은 가슴 옆쪽으로도 붓기도 아직 있고 오늘 샤워하면서 보니 윗블록도 더 블록한데 아직 붓기인 건지 아니면 짝짝이가 된 건지 걱정돼서요. 가슴 양쪽은 다 짝짝이입니다. 똑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은 심장이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 가슴의 안쪽은 살짝 올라와 있고 바깥쪽은 기울어지듯이 되어 있는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3주면은 아직은 붓기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잔붓기라고 하죠. 한 달이 넘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슴이 향해 있는 방향, 흉통을 따라서 가슴이 그쪽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은 정면, 왼쪽 가슴은 살짝 바깥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왼쪽 바깥쪽이 팔에 걸린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붓기가 더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한 달이 되셨을 때 병원에 가셔서 원장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교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뭐가 차 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얘기하신다면 그때 그에 맞는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성형 집중 탐구 2편에서 보면서 알려주는 가슴 재수술 케이스, 여기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똥푸님께서 남겨주셨고요. 5년 전 가슴 수술 직후 붓기와 열감으로 3일 만에 다시 열어서 물 청소하고 닫았습니다. 그 가슴이 3년 전부터 단단함과 통증 때문에 계속 고주파만 받고 있다가 결국 그 병원에서 3주 전 한쪽 재수술을 받고 보형물 교체를 했는데 수술한 날부터 현재까지 3주째 통증이 가시질 않고 단단함이 더 심해지고 하루하루 고통입니다. 주위는 극심한 통증과 이불만 스쳐가도 샤워기 물줄기만 스쳐도 통증이 심해요. 말씀하신 옷깃만 스쳐도 물줄기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그런 증상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신경이 많이 당겨졌거나 신경이 살짝 긁혔거나 하는 신경의 손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로 일단 신경이 완전히 끊기는 손상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재수술을 하고 3주가 되셨다면 그 증상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신경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회복이 더디고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신경병성 통증에 특화된 약을 좀 처방해드리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슴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금 타이트한 속옷을 입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속옷을 입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통증의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장기간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술하신 원장님에게 그거에 관련된 약을 좀 처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원장님께서 처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부작용 1편에서 구형구축에 대해서 라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멘토 스마스 350cc로 수술한 지 한 달 10일차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구형 구축 1단계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단단해지고 마사지할 때 통증이 생기고 크기도 좀 더 큰 것 같아요. 한 달
달 10일 만에 구형 구축이 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피막을 제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마사지나 약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만약 해결되면 다시 촉감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촉감이 유지되는지 구형 구축인 것 같아서 댓글 남겨요. 일단은 350cc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350cc는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조금 남짓인 기간이면은 피부가 늘어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쪽에 느껴지는 감각과 다른 쪽에 느껴지는 감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스무스 보형물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들에 비해서는 구형 구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보통은 6주나 9주 이내에 발생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전인 시기에서 구형 구축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보형물 주변으로 염증이 심하게 왔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랬다면은 가슴에 발적이 생기고 한쪽 가슴만 심하게 붓고 그런 증상들이 수반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경과를 보러 병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캐치를 했을 겁니다. 한 달 10일째까지 지났고 조금은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면은 아직까지는 보형물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피막이 아직 생기지 않은 단계입니다. 지금 열어도 그 안쪽에 생겨가는 피막을 따로 정상적인 조직과 분리해서 피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하신 원장님께서 구형 구축이 왔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면은 최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구축이 온 피막과 다른 부분이 구분이 되는 시기가 됐을 때 피막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아마 그 원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성형 후기 1편 20대 피트니스 모델의 솔직한 가슴 수술 후기에 MJ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근육이 말고 대흉근 아래에 수술을 했습니다.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언제부터 상체 운동을 해도 될까요? 운동이 직업이라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모양 변화 때문에 너무 겁이 나요. 왼쪽 밑빠짐도 살짝 있습니다. 보형물에 밑빠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건 아마 이중평면으로, 그러니까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 일부를 분리를 해서 근육을 돌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삽입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육을 많이 쓰면 쓸수록 보형물이 아래쪽 그리고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밑빠짐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근육의 앞쪽으로 보형물을 올려놓게 되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체지방을 많이 감량을 하거나 했을 때 보형물의 위쪽 경계가 많이 드러나고 밥 공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가슴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슴 근육 아래로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많이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쪽에서 가슴 유두까지 내려오는 곡선도 조금 더 완만하게 되고 체지방이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보형물의 위쪽 경계를 근육이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조금 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가슴 근육이 많이 단련되고 발달하고 운동이 될수록 보형물이 아래쪽 바깥쪽으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빠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밑빠짐에 대해서는 밑선으로 수술을 하셨다면 아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슴 수술 이후에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밑선을 통해서 아주 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밑빠짐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밑빠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을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ALCL의 경우에는 첫 수술에서 스무스 보형물이나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했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표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텍스처란 말이 텍스처드, 경확히 텍스처드란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의 경우에는 스무스 보형물의 단점과 텍스처 보형물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차세대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축이 많이 생기는 스무스 보형물, 하지만 촉감은 좋죠. 구축은 적게 생기지만 촉감이 좋지 않은 텍스처 보형물, 그 두 가지의 단점을 제외한 장점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인데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스무스 보형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스무스 보형물의 표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구형 구축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표면을 가공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혹시라도 ALCL, 그러니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슴 수술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한다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숨김없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진실되게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불안한 게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댓글을 통하시거나 아니면은 남겨드릴 링크를 통해서 다른 채널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